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국의 평범한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6월 29일, 이제 독립기념일 주를 맞이합니다.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금요일부터 연휴에 들어가는데, 이번 주 연휴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많이 여행을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 트럼프의 이민 명령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말까지 미국으로 이민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그의 목표는 수학, 공학, 기술 및 의학 분야에서 일하고 미국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고등교육을 받은 외국 전문가인 H1 비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행정명령은 또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행될 영주권 금지를 확대하고 글로벌 운영, 환대, 산업의 계절 근로자들, 그리고 오페어 및 여름 근로 여행 프로그램 학생들과 함께 미국 기업에 고용된 외국 임원들을 금지합니다. 이 명령으로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미국은 이제 이민으로부터 폐쇄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의 국경이 이토록 단단하게 폐쇄된 적은 없었죠. 이 명령에 대한 대통령의 구실은 이민자들이 시민들의 일자리를 훔치고 있다고 낙관주의적인 신화를 불러일으켜서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경제 번영과 기술력은 세계 최고 인재를 유치하는 데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의회는 해마다 6만 5천 개의 H1 비자 수를 제한하며 미국 대학에서 석사 학위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 전문가를 위한 2만 개의 추가 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H1B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이 한계를 훨씬 초과하죠. 고용주는 H1B 근로자와 고용이 H1B 근로자의 유사한 미국 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 조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면서 잠재적인 H1B 비자 수혜자를 청원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도에 도달했죠. 기술 및 비즈니스 부분의 리더들은 행정명령을 비난했습니다. 결국 경제적인 미국의 이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UBS 그룹 AG가 조사한 미국 경영진의 수익 성장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배당금과 주식 환매를 통해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의사결정권자는 대차 대조표 개선, 고용, 자본, 지출 합병 등 인수활동 개선에 대해 주주들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5월 말에 실시되었는데요. 미국의 블루칩 회사들은 최소한 한 가지 조치로도 부채를 잃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비율로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전염병이 시작되기 전에 하겠다고 말한 부채 비율에 낮추는 것은 이제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UBS 신용 전략가들은, 특히 매튜 미시 책임자는 지난 목요일 한 인터뷰에서 지난 10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부채가 크게 증가했으며 레버리지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봅니다. 대행사의 지원을 받는 회사들은 부채를 늘리기 위해 저금리와 공개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연준은 2분기 은행 배당이 제한되고 있으며 최근 수익과 관련된 공식을 기반으로 향후 배당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은 적어도 3, 4분기까지 배당금을 늘리거나 환매 동결을 종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 임원들은 향후 11개월 동안 부채를 추가할 수 있는 공공정책으로 인해 많은 차입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USB 미시 부사장은 최근 위기에 대비한 대차 대조표를 보유한
최고 등급의 차용인은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결과가 더 심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략가들은 소기업에 대한 미래 비즈니스 전망은 여전히 심각한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번 중 순 28%는 올해 코비드가 발생하기 전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했던 것에서 28%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연준이 채권 매입 시설과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 단기 유동성 문제가 소규모 기업의 지급 능력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 시장 임원들은 그들의 전망에 대해 훨씬 비관적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기준이 강화되었다는 제한적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대기업의 경우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유행으로 인한 신용시장 동결에 대한 공황 사태에 불과 몇 개월 만에 평소와 같이 비즈니스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향후 10년 동안 상위 10가지의 경제 예측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부채 및 주택시장에서 기후변화 및 군사비 지출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미국 그리고 개인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측들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행성의 회복입니다. 유행성의 회복은 V자 혹은 U자 혹은 L자의 회복세를 보일 것입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코비드-19의 유행성 질병은 미국 경제를 아주 폭망시켰습니다. 2020년 1사분기 성장률은 5% 감소했고 4월 대통령의 비필수 사업을 폐사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소매 판매는 16.4% 급감했습니다. 이어 실업자 수는 2,300명으로 늘어났고 의회 예산 사무소는 수정된 U자형 복구를 예측합니다. 이러한 초기 징후는 2, 4분기에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회 예상국은 경제가 38% 감소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실업자 수는 2,6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3분기는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초기 손실을 보충하기는 충분하지 않죠. 2021년 4분기까지 경제 효과는 약간 나아지고 실업률은 조금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연방주택 부채에 대한 문제입니다. 2020년 5월 4일 미국 부채는 이미 25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코비드-19 전염병은 2020년 1분기 부채에 2조 달러를 추가했고 이는 케어법과 세금 수입 감소입니다. 그 전에 격리가 시작된 후에도 부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조치로 의회는 2021년을 강제 16% 10%의 연방 예산 삭감을 요구합니다.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현재 110%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부채 수준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는 한 그럴 것 같지 않지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금리를 아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입니다. 이자율이 높을수록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이 증가하죠. 국제통화기금 IMF가 권장하는 77%의 티핑 포인트를 이미 초과했습니다. 트럼프는 부채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그의 정책은 6조 달러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공급 전문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사업세를 낮추면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할 자금이 확보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레포 커브에 따르면 최대 세율이 50% 미만이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채에 추가되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줄까요? 부채 상환을 재개해야 하는 경우 부채 축소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의견 불일치는 부채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예산의 균형을 잡는 것과 트럼프가 세금을 삭감한 이후 삭감 지출을 의미합니다. 사회부장국은 그 자체로
비용을 지불하고 메디케어는 적어도 지금은 부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워싱턴이 이러한 그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씨름함에 따라서 세율, 혜택 및 연방 프로그램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현금을 비축하고 정규직 대신에 임시직을 고용하고 주요 투자를 연기함으로써 이런 불확실성을 대응합니다.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기후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극심한 날씨 변화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사이언스 어드밴스는 2018년 10월호에 발표한 연구 논문에 북미의 극심한 날씨는 2100년까지 50%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미국 정부 책임사무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매년 1110억 달러가 이를 대비하기 위해 소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2019년 3월 연방준비은행은 기후변화가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한 날씨는 농장과 유틸리티 및 기타 개인 회사가 파산을 선언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이 진행됨에 따라 금융위기 또한 서브프라임 모게지와 마찬가지로 은행의 대차 대조포가 손실될 것입니다. 세계 최대 재보험 회사인 미넨리는 캘리포니아 산불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생겼고 이를 커버하기 위해 24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보험을 너무 비싸게 돈을 내야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커뮤커피스 클라이메이트 체인지 서비스에 따르면 2019년 10월에 가장 낮은 인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수십 년 동안 화씨 2도에서 4도 사이의 기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뜻한 여름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산불 그리고 가뭄, 해충으로 인해서 약해진 나무가 불의 강도를 높이고 건조한 서부 평야 지역은 동쪽에서 140마일을 옮겨갑니다. 결과적으로 옥수수 재배에 익숙한 농부들은 더 단단한 밀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겨울이 짧다는 것은 소나무 껍질, 딱정벌레와 같은 많은 해충이 겨울에 죽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산림청은 향후 10년간 딱정벌레에 감염된 10만 그루의 나무가 매일 죽어 넘어질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가뭄은 농작물을 죽이고 쇠고기, 견과류, 과일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천식 및 알레르기 환자가 건강관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름이 길수록 알레르기 계절이 길어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꽃가루 계절이 1995년보다 25일이나 더 길어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열들은 질병 및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작물 및 라이브 정치뿐만 아니라 정전으로 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침수될 수도 있고 해수면이 상승되면 허리케인과 폭풍이 내륙 쪽으로 더 멀리 밀려들어 산호초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특별히 또 하나의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문제입니다. 중국은 2014년에 세계 최대 경제 국가가 되었습니다. 2019년 9월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은 1990년 이후 가장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경제에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2019년 12월 미국과 중국은 향후 몇 년 동안 중국이 상당량의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로 약속한 무역협정의 1단계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의 2,500달러의 중국 수출의 25%의 관세를 그리고 1,2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수입의 7.5%의 관세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면 미국 재무부는 더 적게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미국 부채의 두 번째로 큰 구매자이기 때문에
재무부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금리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중국이 행한 모든 변화는 미국 달러 가치가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은 위안화를 위해 달러의 고정 패그를 유지했습니다. 위안화가 글로벌 통화가 될 수 있도록 입찰해서 이 패그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중국 주식시장을 점점 현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과 둔화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대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부채에 대한 이자를 증가시킬 수 있고 미국 정부는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전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수출이 둔화되면 미국 소비자의 가격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메드 인 아메리카는 미국 근로자가 중국 근로자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결국은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9년 9월 미국 달러 가치는 2년 동안 최고치인 99.3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약 97달러가 떨어졌습니다. 2019년 마지막 몇 달 동안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를 인하하면 달러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는 미국 부채에 대해 더 우려합니다. 그들은 미국이 달러의 하락을 원하며 국가 부채의 상대적 가치를 더 낮아질 것을 우려합니다. 그들은 유로 같은 비달러화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게 될 것입니다. 달러가 약하면 수입은 줄고 또 달러가 정상적으로 되면 석유 인플레이션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석유 및 가스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또한 수출 가격을 낮추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게 됩니다. 달러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부풀어 오르며 구매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가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면 초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준비은행은 양적 완화를 역전시키고 필요할 때 공급기금 금리를 인상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중의 기대치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대중이 인플레이션을 기대하면 그것은 자기 충족 예언이 됩니다. 연준은 이 중재를 보여줌으로써 경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공급 경제 활동에 더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연준은 풀 볼커 전 연준 의장이 19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증식시킨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금리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해서 대중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핵심 인플레이션은 약 2%로 유지될 것입니다. 식품 가격은 휘발유 및 가스 가격에 따라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는 아마도 그렇게 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저축에서 인플레이션을 멀리 먹는 것에 대해 과거에 했던 것처럼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위험하다면 금 가격이 온스당 1,5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것 같지 않습니다. 금은 경제 건강에 좋은 기압기 역할을 합니다.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이나 미래 경제 성장에 대해 걱정할 때 금 가격은 급등하게 됩니다. 텍스 컷 그리고 잡 액트는 모게지 이자에 대한 공제액을 대출의 첫 75만 달러로 제한했습니다. 주택담보 신용 한도에 대한 이자는 더 이상 공제될 수 없고 납세자가 표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모게지 이자 공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준은 2019년 금리를 인하하고 이를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아주 최저치 이자율을 보입니다. 이게 모게지를 보다 저렴하게 만든 결과를 낳았습니다. 주택담보금리가 대출금리가 하락함에 따라서 주택가격은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금 계획은 주택가격에 뚜껑을 닫을 수 있습니다. 모게지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이 집을 사도록 영감을 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거품을 우려하고 있지만 부동산 전문 웹사이트인 진로는 2019년 12월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 주택시장이 향후 몇 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연준은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주택시장은 호황을 누릴 가능성은 있지만 결코 파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코비드-19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특히 서부 지역의 날씨 문제로 인한 산불이나 가뭄 이런 모든 것들이 생필품의 가격을 올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 전쟁에서 미국이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많은 가격에 대한 인상이나 아니면 유지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들을 통해서 아마도 외국에서 들여오는 전문직 비자 수요가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이 6월달을 돌아봤는데요. 이제 새로운 7월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후반기에는 보다 힘을 내서 경제활동 열심히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신청 꼭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